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가 공영형 사립대 지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보건대 입장에서는 학교 정상화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위 횡령 혐의로 학교 설립자인 이용화 씨가 구속돼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광양보건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최근 서남대와 광양보건대 등을 청산 대상으로 거론해 학교 존폐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마저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가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사립대의 경비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 D나 2등급을 받은 30여 개 대학이 대상이기 때문에 광양보건대는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대학으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사립대학, 지방 사립대학이 갖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대학이 처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시도 광양보건대 회생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 지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학 정상화를 통해 지역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미리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또 지역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학 개혁이라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가 확고한 가운데 광양보건대가 공영형 사립대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일부가 여수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나주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3,600개가 여수 지역 마트 4곳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3,500여 개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팔려나간 90여 개의 달걀에는 13 정화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며 시민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축산당국 조사 결과 순천 3곳, 여수 2곳의 산란계 농장 달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야간형 문화향유체험 프로그램인 순천문화제 달빛 야행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순천 원도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순천문화제 달빛 야행은 도시재생 사업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라져가는 문화유산 복원의 의미를 담아 야경과 야화, 야사, 야로, 야식과 야숙 등 8야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특히 옛 순천 부읍성 일원에서 천년 역사길, 문화체험길, 근대문화체험길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올해 헝가리 수영대회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없지 않았는데요.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회를 잘 치러냈는지 그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 현지에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헝가리 수영대회는 흥행면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선수권 대회는 당초 기대했던 35만 명 관중을 훨씬 뛰어넘은 45만 명이 몰렸고 선수 1만 명이 등록한 마스터즈 대회는 역대 2번째로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다뉴브강을 끼고 있는 부다페스트는 유럽에서도 워낙 유명한 관광 명소이다 보니 이 같은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 대회가 꼭 유리한 조건에서 치러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2017년 대회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멕시코가 재정 문제로 개최권을 반납한 탓에 헝가리가 느닷없이 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통상 유치에서 개최까지 6년의 준비 기간이 걸리지만 헝가리는 여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 주어진 셈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의 한계, 조직위원회는 대회 흥행을 위해 지역의 모든 문화와 행사 역량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약점을 돌파했습니다. 유럽 최대의 락 페스티벌과 F1 대회, 불꽃축제 등의 문화 행사와 축제에 선수권 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를 병행 배치해
집객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Spectators visiting the country and also through the broadcast, through the media, we are sure that the message reached a lot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that Budapest and Hungary is worthwhile visiting. 헝가리 정부 차원의 공격적인 지원 역시 난관을 헤쳐나갔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리 지시로 입장권 가격을 크게 낮췄는데 이것이 흥행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The ticket price, it was really cheap at the end, but it came from the Prime Minister of Hungary. He said that he wants every Hungarian person to come and afford to buy a ticket. So the cheapest ticket was like €1.50. 헝가리에서 만난 선수들에게 광주에 올 것인지 물었습니다. 온다는 이도 있었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Okay, yeah. But we usually go, so maybe you will come to Korea in yes. Gwangju. Yeah. Yes. Yeah. Heard about Gwangju? No, sorry. Okay. It's the money because it's very expensive to go there. So I will try to find some money. 세계인들이 광주를 잘 모른다는 점 외에도 취약한 접근성으로 인한 입지적 약점, 게다가 얇디 얇은 국내 스포츠 저변은 광주의 약점입니다. 유대회 성공 개최 경험과 정부의 지원 등은 광주의 강점이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주가 안고 있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이 절실합니다. 시간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 지역의 투자 유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투자 유치 실적은 5,8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6,984억 원의 3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 유치도 4,187억 원으로 지난 한 해 1조 7,914억 원에 비해 2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 속에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29일에는 경전선과 경부선, 동해선, 30일에는 전라선과 호남선, 중앙선에 대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서남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양산단 분양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 가공공장 입주가 이어지는 등 수산식품 전문단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대양동 일원 155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대양산단입니다. 조선업 위주의 단순한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38%, 최근 분양가 인하까지 결정되면서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대양산단은 45개의 기업이 분양을 받았으며 분양률은 38%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45%를 분양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양산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계획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은 전라남도의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계획의 핵심 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으로 보면은 10월에 중간 보고가 있고 11월에 최종 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은 필지별로 해수와 광역 상수도가 공급돼 위생적인 수산물 가공 생산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 가공 공장 입주가 잇따르고 있고 올 연말이면 13개 김 가공업체가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양산단이 일자리 창출과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의 항소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69살 문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월 여수의 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양시가 관리부실로 지적받아온 섬진강 자전거길에 대한 정비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최근 섬진강 자전거길 유지관리 실태를 통해 정부 공모사업인 맑은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자전거길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2년 사업비 109억 원을 들여 다안면 일대 37.5km 길이로 섬진강 자전거길을 조성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시설 투자는 물론 자전거길이 훼손되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섬진강 자전거길에는 지난해 3만 5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도 선정됐습니다. 광양에서 한 60대 남성이 실종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4시 반쯤 광양시 진상면에 사는 65살 임 모 씨가 집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계곡 풀숲에 쓰러져 있는 것을 수색해기가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1일 아침 운동을 한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출근길 나오실 땐 오늘도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오늘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텐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70mm, 남부에서는 5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벼락과 함께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겠지만 비가 적게 오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밀양이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네, 현재 경기 등 중부 곳곳엔 강수가 기록되는 곳이 있고요. 차츰 서해상에 위치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곳곳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